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청년 실업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동안 인도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일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성공적인 경제 지표 뒤에는 암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부분의 직장의 경쟁률은 몇백 대 1이며 심지어 1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채용도 볼 수 있죠. 14억의 인도는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해 30%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교육을 받은 인도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도에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찾지 못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등 임시 계약 경제의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는 인구의 51%가 30세 이하로 청년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30대 이하 인구 비율은 27%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하 경제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서 취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인도의 청년 취업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42%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20년 9%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 점차 하락해서 현재는 7%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서 비공식 부분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경우 월급, 건강보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지하경제 또는 임시계약경제의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 안정적인 월급, 건강보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도 노동자의 90%는 농장, 건설 현장, 기타 비숙련 직종 등 지하경제 또는 임시계약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창출된 1억 1200만 개의 일자리 중 겨우 10%만이 공식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암울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인도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인도는 구직을 포기한 인구수가 많아 다른 나라 대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청년 실업률 통계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교육 수준별 실업률인데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과 같이 교육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국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의 실업률은 3%로 매우 낮은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실업률은 29%에 달합니다. 인도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직업을 찾지 못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받은 인력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도시에서 직업 찾기에 실패한 청년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 수준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4% 수준입니다.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평균 수준인 50%로 확대되면 2050년까지 인도 경제가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도의 고용 문제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디 총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인도 인민당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다수를 잃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인도 인민당이 의석을 잃은 주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 부분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 고용을 장려하고 5년 동안 200만 명을 훈련시키는 제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서비스업 대비 질 좋은 일자리를 대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좋으나 계획대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디 총리가 계획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나 현재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많은 인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업과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인도에 공장을 세웠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숨막히는 관료주의와 노동법,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여전히 인도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면 인도의 1인당 소득은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이고 2047년까지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려는 야심찬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청년들의 기대와 노동시장의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합니다.